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명리학대계의 강의로 그 신격용론 강의를 다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신격용론의 내용을 목차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리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교재 제가 책으로는 안 만들었는데요. 제가 목차는 따로 제가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겁니다. 먼저 1권, 상권에서 우리는 명리의 기초이론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천간지지, 간지조합, 음양기질, 그 다음에 생극동정, 음양생사, 그 다음에 동정, 배열법, 대운, 그 다음에 기가사주로 유행하는 것, 년, 월, 일, 시. 우리가 삼합, 반합, 이것은 이 천지간을 운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천간으로 발현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 아니면 같은 동주를 통해서 천간으로 길을 보낼 수 있다. 천간의 지지를 극할 수 있습니다. 동주작용이죠. 지지는 천간을 극하는 것이 아니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 천간의 에너지를 더 보태주는지 보태주지 않는지를 통해서 천간에 영향을 끼치고요. 천간은 지지를 바로 생극할 수 있다. 이렇게 기의 운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십신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간의 합과 불합, 간합, 합류, 합거, 이게 제3지역으로서 합주, 이게 주호명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형충합, 해법, 사고, 용신론, 채용, 용신에 관한 오류, 주보법은 먼저 합충 등을 처리해야 되고 합류 합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암공함에는 희신, 천간을 향해서 암공암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월에 신이 있으면 년지지에서 월쪽으로, 일지지에서 월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리고 년과 시도 암공암회가 가능하다. 주보법에서의 격신용신은 우리가 말하는 전통 격국법에서의 격신용신과 다릅니다. 주보를 취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주 전체를 우리가 판단한 거죠. 전체를 보고 주보를 취하는 겁니다. 주보 취용의 단계. 진가, 청탁, 그다음에 입주라는 것은 주신을 찾는 겁니다. 입주, 대왕, 이런 단계를 거쳐서 주보 취용을 하고 정격 취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보가 정해져 있으면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떤 등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급수 계량법입니다. 오행간지는 혼잡을 가장 싫어한다. 부기급수 계산의 법칙도 우리가 봤고요. 우리가 취한 주보 취용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는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이런 걸로요. 이 검증 수단이 있기 때문에 주보법이 더더군다나
유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문답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문답. 이것을 뭐 이러면 내가 맞추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보일까 봐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색 어떤 그런 탐문 그 비용을 줄이는 거죠. 시간도 줄이고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간합 시기, 그다음에 육충, 육합, 삼합도 해당. 이런 중심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이런 때를 중심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특히 간합은 귀신을 간합하면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한 분야는 학력, 외모, 이런 것들. 출생 환경은 이게 명리풍수라는 겁니다. 주보법의 묘미는 육친에 있습니다. 육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익혔던 그런 육친 이론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친과의 어떤 연분, 정연이죠. 부부와의 혼인관계, 부부간의 혼인관계, 자녀, 육친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 유년, 여기는 이제 픽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운을 보는 방법은 상하 5년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9분. 그런데 유년이 대운 간이 원국과 합하고 있다. 그러면 하반기도 그 간합의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어떤 유년천간에 원국의 대운 간과 간합한 글자가 왔다. 그러면 또 그 대운 상반기 구간도 그 간합하는 하반기 구간에는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에 다른 것은 몰라도 삼합, 그 다음에 원국과 같은 글자, 동일 글자, 도의라고 하죠. 도의. 이런 대운이 오면 그 구간이 달라도 지지도 같이 본다. 충의 경우는 상하반기 그냥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질병 보는 것, 수명, 자살, 여기까지 상권에서 주로 봤고요. 중권은 오행 간지 및 십신의 속성을 다시 좀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서는 우리가 연결이라는 개념을 봤는데 삼합과 육합으로 인연법을 찾는 것, 특히 우리가 배우자 이런 것들은 삼합법으로 인연을 찾는 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연결에서 중요할 것은 원국에서 천간 지지가 있는데 일단 년월은
예. 일, 시는 냅니다. 그래서 년월과 일시는 일단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천간이 같거나 일은 빼고요. 시와 년월 천간이 같거나 아니면 월과 시가 간합하거나 또는 년지 월지와 일지 시지가 같거나 아니면 삼합하거나 하면 그 해당 지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육친을 계산한다거나 연분, 급수를 계산할 때 그 해당 지지를 같이 계산해 주는 거죠. 통상 우리가 급수 계산을 한다면 희용신, 글씨, 계산되는 글자, 희용신의 년월 플러스 희용신이 있는 앉은 글자, 좌지죠, 좌지, 좌하. 여기서 급수를 계산하는데 연결도 계산해 주고요. 그래서 제부, 네, 그다음에 관귀급수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죠. 직장 및 사업인데 우리가 직업을 논할 때 성공하기 쉬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직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무슨 박도사라는 분이 어떤 사주팔자를 보고 돼지 냄새가 난다. 뭐 그런 얘기도 전해 내려오는데 그것은 현재 직업이 그 돼지 키우시는 분, 돼지 장사였고 그것을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분한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추론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어떤 사주팔자 이론에 맞춰서 조언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 뭐다. 이건 뭐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것을 직업을 설명하는 것들 파생적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직업을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 명리학 체계의 어떤 문제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 하도 유형이 많이 바뀌어서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 하나의 십신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 부분은 계속 변한다.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 또 현재 직업이 어떻고 무슨 그런 것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직업 그런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명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지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세운 보는 방법, 혼인, 유년6월 유일법, 이 핍진법이죠. 핍진법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계묘년이다. 그러면 계수는 어느 월부터 작동하는지, 언제 멈추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1년 내에 계수가 작동한다 했지 딱 절반 상반기 끊어가지고 절반만 계수가 하고 후반기는 묘목이 한다 이런 것은 유년을 보는 방법 중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유년은 일단 천간이 중요하다. 6월은 음기죠, 음기. 묘목이 묘월이 되면 동하기 시작하죠. 발동. 이게 음기죠. 내 사주에 묘목이 필요한 글자인데, 그러면 개묘년에 묘가 왔습니다. 언제부터 묘의 기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묘월부터죠. 언제 멈추는가? 충하는 6월. 아니면 음간이기 때문에 지지이기 때문에 한 달 땡겨서 신월. 이때 멈춘다. 그러면 수월에는 묘는 작동하지 않는데 다행히 묘술 합을 함으로써 다시 일단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해월이 가면 해묘 목국 이건 아니죠. 육합. 자월 쉬고요. 축월도 쉽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금 사례도 봤고요. 여기까지가 중권이었습니다. 학원은 금방 우리가 마친 학원은 팔자 분석 요령, 그 다음에 똑같이 계속 공부한 것들을 정리했고요. 우리가 십신으로 주로 어떤 사상을 추론하는데, 이렇게 항상 인간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는 경우, 사건, 사물을 보는 경우, 심성 행위를 보는 경우 나눠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개묘년이다. 그러면 인간관계, 그 다음에 사물, 그 다음에 행위. 적어도 최소한 3가지로 나누어서 개는 인간관계상 뭐고, 사물로는 개는 뭐고, 행위로는 뭐고, 묘도 마찬가지. 이것이 1번은 일간 기준이고 2번은 똑같은데 격신 기준.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6가지로 세분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희기가 반전되는 거죠. 그런 걸 보는 거죠, 희기. 일단 개묘년이면 개수가 나한테 원국에서 귀신이면 유년에서 귀신입니다. 원국 귀신이면. 그런데 어떤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무토가 있다. 무계 합을 해서 무토가 귀신인데 유년에서 개수가 와서 이걸 귀신을 합하면 귀신이 귀신 합해서 묶어두기 때문에 도리어 반전이 일어나서 좋다. 그 좋다는 것은 뭐냐? 득실을 따지는 거죠. 득실. 무와 개를 얻는 거죠. 그러면 아까 무와 개는 뭐냐? 일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격신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 사물, 행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걸 자꾸 익히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오행, 그 다음에 십간. 십신 기준은 많이 눈에 익고 많이 접하는데, 오행이나 십간 기준으로 공부하는 것도 항상 유념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십간, 수는 뭐냐? 수. 그러면
수는 7살이다. 임수 7살.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음양으로 볼 때 수는 노음이죠. 이것은 음양에서는 7살에 속하는 것으로, 십간이나 음양을 가지고 우리가 십신으로 바꿔서 보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뒤에 태극 그 명리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 오행이나 십간으로 어떤 사주팔자를 읽어내는 그런 것도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육진 대운과 유년, 중국 그 군신맹파, 여러 가지 개별 어떤 그 학인들의 방법, 별책부록으로는 자평진전 명례를 전부 다 주보법으로 주보를 계산하고 급수, 관기 급수를 계산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평진전이 그런 점에서 좋은 텍스트가 되는 것은 이미 관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급수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죠. 그래서 실급이 태수, 중국으로 말하면 태수가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12급이 황제니까요. 우리가 12급 황제, 11급 승상, 10급 상서, 9급 평장, 도독, 시랑, 8급. 8급은 참정도 들어가요. 9급에 참정. 9급, 10급 사이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8급은 참판 이런 정도 되겠네. 이게 뭐 관찰사, 어사. 9급이 관찰사 정도 되죠. 그 다음에 7급이 태수. 그런데 뭐 부윤 이런 정도 해당되고요. 6급 군수, 동지, 통판 이런 정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명함, 이것은 제일 높은 게 장원, 그 밑에 탐화, 방한 이런 정도. 장원, 탐화, 방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진사, 그 위에가 수재. 여기 하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정도. 군대 현대에서 보면 군대 계급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 원수, 대통령이 통수권자죠. 12급. 그 다음에 위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원수 밑에 장관은 10급이니까
장어가 더 높은 직급이라고 하면 글쎄요. 한미연합사, 아니 뭐 유엔사, 뭐 사령관,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보면, 그 다음에 대장 쭉 있죠. 대장 10급, 9급, 중, 소, 준, 그러니까 8, 7, 6. 태수가 7급인데 소장급이잖아요. 군대로 말하면 높은 거죠. 사단장이니까. 공무원 체계로 가면 10급이 장관, 11급이 국무총리, 9급이 차관보, 차관, 8급이 차관보, 7급이 국장, 중앙부처, 이런 데 7급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그게 7급 이상인데요. 우리 그냥 정통 품계로 말하면 당상관, 우리 조선시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부나 뭐 학력이나 뭐든지 7급이 기준이다. 스카이 인류대 7급이거든요. 급수 계산은 그런 정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다루지 않는 주보명리, 군신명리, 이런 거에 그 주된 내용, 그리고 제가 3권으로 나눠서 설명드린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기존 명리 이론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또 이 유파에서 각자 약간씩 그 이론이 분기가 되는데 그런 건 또 무엇인지, 또 여기 나왔지만 맹사의 하중기 선생의 어떤 그런 강명 사례가 우리 뭐 신화나 전설처럼 그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이론 체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맹파 군신 이론으로 이론을 붙이든 그냥 군신 이론으로 하든 충분히 기존의 이론 체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셨다면 아실 수 있는 게, 제가 1, 2, 3권 상중하를 설명하면서 거의 한 번도 신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살은 완전히 배격을 해도 사주팔자를 읽어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더 통변을 풍부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신살을 넣어서 통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신살은 사주팔자 이론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신살로서 어떤 논해야 되는 것은 뭐 명궁이랄지 이런 그 칠정사여나 자미두수를 가지고 우리 운명을 추론할 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신살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신살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주팔자 간지술에서는 신살은 우리가 지금 1, 2, 3권 상중하에서 봤다시피 신살은 전혀 개입시키지 않아도 사주팔자를 충분히 읽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 명략대계 강의록에서도 신살을 약간 다루긴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주보명리라는 그 이름 하에 신격용론, 상중하권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그 책에 약간의 오타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시간이 되면 다시 수정을 해서 그 정오표를 제가 그 사이트에 올려든지 뭐 하겠습니다. 새로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출판사에 물론 수정해서 내달라고 다시 부탁은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것으로도 공부하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